자, 이 영상을 보시면 대기업 취업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 스타트업을 통해서 빠르게 커리어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 대기업은 첫 취업보다 이직으로 도전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내 친구들은 다 대기업을 갔는데 나만 혼자 남은 기분이에요. 이거 사실 제 이야기거든요. 요 한번 대기업 취업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모든 자료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나 빼고 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다 입사를 잘하는지 취업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 빼고 제 친구들이 다 좋은 대기업에 다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히 위축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대기업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대기업에 가야 하는데 되게 좀 조급함을 또 느껴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취업준비생 때 그랬고요. 하지만 요 기사들 같은 거 보면 실제로 내년에는 더 채용을 축소한다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채용 시행이 더 얼어붙는다. 기업 37% 내년 채용 축소한다 라는 말도 있고요. 여기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중견기업 한 40%는 올해 신규 채용 계획조차 못 세웠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중견기업이라도 가겠다고 40% 신규 채용 계획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도 점점점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들은 거의 이제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인턴 이런 약간 비정규직 자리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현실이 또 있다라는 것들, 좀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실적으로 대기업 입사 확률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요거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70.3%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 인문 계열은 최하라고 합니다. 이거 약간 문송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문과고 특히나 이 마케터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전공자 분들은 공대생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문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과 계열에는 또 취업률이 또 최하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특히나 대기업으로 가는 입사율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2%.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100명 중에 10명 정도 입사하는 이 대기업, 매년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매년이라기보다 매 시즌 이 10명 중에 내가 과연 들어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좁은 확률을 계속 도전하는 게 맞나? 저는 사실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앞에 세 줄 요약에서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결국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당연히 입사를 하면 당연히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 너무 좋겠죠. 시작을 좋은 기업에서 하는 거 너무 좋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확률은 정말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렇게 1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우리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머지 한 90% 노리는 게 더 우리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이러한 짤을 좀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짤을 보고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PD수첩에서 청년들은 알고 있다라는 편에서 나왔던 잠깐 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어떤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에 대한, 취업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짤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했거든요. 힘들까? 사실 제가 몸소 증명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살펴보죠. 대기업을 한번 들어갔다가 또 대기업을 들어가는 건 어렵지는 않대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좀 힘들다고 이 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는 이거에 정말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취업준비생 신분이시다 보니까 이 현실을 잘 몰라서 하시는 소리 같아요. 오히려 이직으로 대기업을 들어가는 게 아싸리 첫 취업에 대기업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했던 건데요. 요거를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확률적인 사고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확률적인 사고를 마케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이유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확률적인 사고를 꼭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죠. 저도 그랬고, 저도 대기업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대기업에 안 맞아 라면서 사실 좀 도망갔던 거기도 해요. 뒷걸음치다가 우연히 좀 얻어 걸린 것처럼 저는 빠르게 내가 이렇게 대기업을 계속 도전하는 것보다 그냥 빠르게 먼저
업무 경험을 쌓고 나중에 대기업에 가는 게 나한테는 조금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택이 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누구나 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대기업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 입사의 작은 확률에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물론 그 도전은 여기서 썼다시피 존중받을 만한 선택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첫 취업, 첫 시즌에는 대기업에 도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결과가 좋지 않다면 저는 계속 도전하는 것보다는 일단 실무 경험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실무 경험이 마케터들에게 실무 경험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무 경험을 시작하는 것이 저는 매우 유리하고 확률적 가능성이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이상을 단순하게 쫓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이 눈을 딱 맞춘 다음에 오히려 걸어 나가는 게 저는 이 시대, 이 되게 어려운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 우리의 취업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보자면 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완전히 올탈락자였어요.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왜 스타트업을 가고 싶으셨냐? 왜 스타트업을 선택하셨냐? 테드님은 왜 어떻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셨냐? 마케터가 되고 싶으셨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요. 저도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저도 그냥 제 취업준비생 시절에 대기업을 가고 싶었던 학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더 넘어서 저는 마케터조차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문과고 뭐가 될까? 그래서 처음에 영업을 도전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선택을 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에 처음 제 커리어를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는데 이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이유도 내가 스타트업이 좋아서, 내가 이 내가 입사한 스타트업의 어떤 비전에 공감해서 이 시장을 바꾸고 싶어서 전혀 아니고요.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가지 못해서 이렇게 스타트업에 입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저는 대기업을 포기당하고, 어찌 보면 포기하고 아니죠, 포기당하고죠. 포기하고 결국에는 스타트업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 기업이 요즘에 엄청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 홈서비스 기업, 홈서비스 O2O 기업 미소라는 기업에 제가 처음에 딱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되게 열악했어요. 한 15명, 20명 내외에 있는 작은 기업의 작은 스타트업이었고요. 이제 막 첫 투자를 받았던, 이제 막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제가 딱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배우면서 저도 되게 힘들게 어렵게 일하면서 되게 성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사무실이었는데요.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되게 번듯한 사옥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공간이 있거나 이러지 전혀 않았고요. 완전 열악한 그냥 오피스텔 같은 어떤 되게 작은 공간에 진짜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저희는 주 6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한 업무들을 했어요. 마케팅이라는 이름 하에 진짜 다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PR 기사 같은 것들도 저희 그 회사가 무언가 어떤 마일드스톤을 달성했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홍보 소식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를 잘 사진도 찍고 사진 기획도 하고 기사도 쓰고 기사 배포도 하는 어떤 PR 홍보도 되게 많이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제 얼굴 보이시죠? 진짜 젊었습니다. 젊은 테드, 젊었던 9년 전 테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회사 전단지도 직접 만들었고요. 인스타그램도 컨텐츠 마케팅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서도 제가 만들었고요. 디자인을 제가 다 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했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앱 내 어떤 화면 기획도 했고요. 바이럴도 했고요. SEO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밀도 있게 실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또 다음 회사에 이직을 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까지 또 커리어가 잘 이직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은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 테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설프게 높은 곳을 계속 도전하는 것보다는 일단 나의 현실을 자각하고 커리어는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되게 맞았다라고 전 지금 다시 돌아봐도 그 결정을 한 과거의 테드한테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이런 부분이 꼭 나옵니다. 우연히
되게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헤드헌터 분과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제가 했던 생각, 제가 했던 방금적인 이야기랑 너무너무 와닿은 어떤 그 내용이 있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이게 책 내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작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학 시절 전략적으로 경력 성공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모든 자료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어떤 스킬,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먼저 높은 야망을 현실적으로 수준으로 낮추는 게 맞게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올바른 능진작으로 부르신대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경력의 유연성은 알파이자 오메가다. 그러면서 하시는 또 덧붙이는 말이, 오늘날에는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더 빠른 사람이 이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이걸 보고, 아, 내가 진짜 뭔가 되게 안 되는 끈을 되게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빠르게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조금은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빠르게 나의 어떤 눈짐작을, 나의 커리어에 대한 올바른 눈짐작을 하고 입사 약간 과감하게 바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 중소기업 혹은 더 빠른 기업에 입사를 했던 게 정말 나이스한 선택이었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리어 가속도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이러한 실험들 한 번쯤은 유튜브에서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원이 직선위를 그릴 때 원 위에 한 점이 그리는 좌취를 말하는데요.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떠한 경로보다도 목적지에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단 강화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하면 이 실험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고, 그래서 동시에 시작을 했을 때 누가 이 도착점에 빨리 도착하는가를 테스트했던 실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순하게 최단 경로는 직선인 거예요. 딱 봐도 보이죠? 요거는 이제 조금은 이렇게 이 직선보다는 조금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직선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더 빨랐다라는 거예요. 최단 경로를 가지고 있는 직선보다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그럼 왜 빠를까?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직선보다 빠른 이유는 초반부터 바로 이렇게 운동 가속도를, 여기보다 바로 이렇게 운동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더 직선보다 완만하더라도 이 초반에 받았던 어떤 이 운동 가속도 때문에 더 빠르게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 이게 우리 커리어에서도 접목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초반 가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리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월 100만 원 받고 무슨 인턴이고 비정규직이고 이렇게 좀 뭔가 크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어떤 그런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좀 돌아가고 조금은 남들보다 조금은 뭐 위축된 선택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실무 경험을 임팩트 있게 함으로써 저는 초반 고속도를 되게 빠르게 가져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게 쭉쭉쭉 이직을 잘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처럼 핵심은 초반 가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받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반에 축적된 이 운동 에너지가 후반에 그 결정을 후반까지도 가져가 주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로 커리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직선은 가장 짧지만 가장 빠른 게 아니다. 최단 거리는 가장 빠르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초반에 경험 가속도를 붙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빠르게 목표점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장 관점에서 지금 당장 어디 회사에 소속됐냐 보다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커리어 공백기를 길게 만들다기보다는 일단 빠르게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업을 가야 한다. 지금 내 친구들은 대기업을 갔는데 나만 위축돼요. 나도 대기업을 가고 싶은데 계속 떨어져요.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물론 여러분들도 당연히 빠르게 입사하고 싶고 빠르게 선택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너무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점을 조금 기억하시고, 내가 비교적 대기업을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당장 내가 원하는 기업에 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조금은 우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 지금 얼어붙고 쉽지 않은 이 시장에서 조금 더 나은 커리어 빌딩, 커리어를 쌓아가는 어떤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리어 관련해서 막막함이 있으시다고요?
우리의 마케팅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CRM에 도움이 필요하시다고요? 테드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초기 스타트업 신입부터 대기업 마케팅 팀장까지 바닥부터 쌓아올린 실전 노하우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양한 기업 강연을 하고 있고 그다음 1대1 마케터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CRM 마케팅, 그로스 마케팅, 실무 전략, 실무 스킬, 마케팅 전략, 취업 준비, 이직 준비, 자소서, 포트폴리오 작성까지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1대1 코칭 신청하세요.